그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가 자기한테 웃는 걸 본 적이 없었어. 우연한 기회에 그녀가 괴상한 얼굴을 했는데 아버지가 전례 없이 웃어줬지. 그때부터 소녀는 멈출 수가 없었어. 매일 아버지한테 괴상한 얼굴을 했지. 꼬박 10년 동안 날마다 오직 아버지의 미소 하나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도 전혀 짜증내지 않고 매번 소녀의 괴상한 얼굴에 반응해줬어. 소녀가 18세 성인식 날까지 아버지가 카메라를 꺼내서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했지. 근데 마츠코가 기모노 입은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슬프게 말했어. 병석에 누워있는 동생이 기모노 입은 모습을 못 본 게 너무 아쉽다고. 마츠코는 아버지가 슬퍼하는 걸 참아볼 수 없어서 셔터가 눌리는 순간 또다시 괴상한 얼굴을 했어. 근데 이번엔 아버지가 미소로 반응하지 않았지. 마츠코 표정이 순간 굳어버렸어. 왜냐면 알았거든. 자기가 아버지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병으로 누워서 밖에도 못 나가는 동생보다 한참 못하다는 걸. 대학 졸업 후에 그녀는 아버지 뜻에 따라 음악 선생님이 됐어. 같은 교사인 남자친구도 사귀게 됐지. 두 사람이 강가에서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마음속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했어. 집에 돌아오면 마츠코가 연애 중의 기쁨을 동생한테 나눠주곤 했지. 근데 저녁 식사 때쯤 아버지가 갑자기 마츠코한테 화를 냈어. お前は組の気持ちを考えたことあるのか。あの子はかわいそうだとは思わないのか。 마츠코가 울면서 집을 떠났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왜 아버지 눈에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나쁜 사람인지. 근데 그녀가 마찬가지로 몰랐던 게 있었어. 집 문을 나서는 이 순간부터 그녀 운명의 톱니바퀴가 이미 조용히 돌기 시작했다는 걸. 이날 평소처럼 학생들을 데리고 야외 활동에 참가했는데 여관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어. 금고에 있던 돈이 도난당했는데 최대 용의자가 바로 마츠코 반의 아룡이었지. 그녀가 아룡을 찾아서 사실을 묻고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사춘기 소년이 선생님인 마츠코한테 폭행을 가하는 거야. 그래도 마츠코는 그를 탓하지 않았어. 오히려 아룡이 절도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당할까봐 걱정돼서 모든 걸 혼자 떠안았지. 여관 사장을 찾아가서 돈을 자기가 가져갔다고 거짓말하고 자비로 돈을 갚고는 진심으로 사장한테 사과했어. 이 일이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 근데 학교로 돌아왔더니 도난 사건 소식이 퍼져버린 거야. 마츠코는 퇴학당하지 않으려고 아룡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 비굴하게 무릎 꿇고 애원하면서 아룡이 돈 훔친 사실을 말해달라고 했지. 한참 설득한 끝에 아룡이 마침내 승낙했어. 근데 아룡이 교장 앞에 섰을 때 준비했던 말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야. 자기가 돈 훔쳤다는 걸 죽어도 인정 안 하고 화살을 다시 마츠코한테 돌렸지. 마츠코는 그렇게 학교에서 퇴학당했어. 인생의 갈림길에서 마츠코는 그냥 냉대를 받은 이곳을 떠나고 싶었어. 근데 막 짐 싸서 떠나려는데 동생이 꽉 손을 잡고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자기를 아껴주는 언니가 너무 아쉬웠던 거지. 다투다가 마츠코가 실수로 동생을 바닥에 밀쳐버렸어. 그렇게 마츠코는 집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지. 새 도시에서 마츠코는 작가를 사랑하게 됐어. 이름은 야메가와. 가난하고 초라하면서 항상 사회가 자기 재능을 묻었다고 불평하는 늙은 남자였지. 아마 회포가 풀리지 않아서 야메가와가 자주 폭력으로 자기 감정을 표출했어. 불쌍한 마츠코가 그의 주먹 아래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고 왼쪽 눈도 잃을 뻔했지. 더 심한 건 야메가와가 한 푼도 안 벌면서 마츠코한테 의존해서 집안 생활비를 대야 했어. 마츠코는 벌써 돈이 없었는데 급한 마음에 여러 해 못 본 오빠가 생각난 거야. 마츠코가 문 열자마자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오빠가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아버지 돌아가신 소식을 알려줬어. 마츠코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지. 알고 보니 마츠코가 떠난 후 반년 동안 아버지가 매일 그녀가 돌아오길 바랐는데 안타깝게도 결국 그리움이 병이 돼서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돌아가셨대. 동생이 이런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병이 악화돼서 결국 미쳐버렸고